지난 2016년 5월 북한 평양 사이온문화회관에서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린 이래로 2021년 1월 5일부터 개최한 8차 당대회가 12일 마무리됐습니다. 8일간 진행된 8차 당대회는 1970년 5차 당대회 이후 두 번째로 긴 일정으로 코로나와 수해,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북한 내부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의하면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번 당대회 시기를 결정하는 데에는 국제적 요인보다 국내적 요인이 더 중요했을 것이라 말하며 북한은 5개년 경제계획이 실패한 뒤 경제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예상한 바 있습니다. 36년 만에 열렸었던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자초됐고 대북 제재와 수해, 코로나로 국내 상황이 악화되자 채 5년도 안 되어 8차 당대회를 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김정은은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제발전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이룩하고 농수산업, 경공업, 대외경제관계를 개선, 김정은이 강조했던 하루에도 몇 번이나 단전되는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소 건설, 19곳의 경제특구를 새롭게 운영하는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 통계청은 북한의 발전 전력량이 1990년 277억 kWh보다 적은 2018년 기준 249억 kWh로 한국무역협회는 북한의 수출액을 4년 전 45억 달러에 17분의 1밖에 안 되는 2억 6,1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30여 개로 늘어난 경제특구 역시 투자 유치에 실패하여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라 소식통들은 전하며 국제경제분석 컨설팅 피치솔루션스는 북한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1997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마이너스 6.5%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8.5%를 기록했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북한 수뇌부는 제도나 정책에서보다 예상치 못했던 주관적, 객관적 도전들, 혹독한 대내외 정세를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 은행 고문은 경제발전에 핵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주의식 자립생산 구조와 핵무력 고수로 인한 국제제재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쌀 5만 톤을 거부했었죠. 결국 세계식량기구로부터 1,050만 달러에 달하는 식량을 지원받았는데 5개년 전략 실패로 2019년 곡물 생산량이 그 이전에보다 50만 톤 이상 감소한 417만 톤에 그쳐 북한 전체 인구의 40%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북한에서 감자를 먹는다는 것은 기근이 되기 전 단계를 의미하는데 양강도의 한 농장에서는 이미 농민의 70%가 감자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라 전해집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이번 당대회 기간에도 청진시를 봉쇄하면서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 특히 금지된 식품 매대와 거리의 간이매대 상인들이 중국 돈 3만 위안, 한화 약 510만원의 시장관리소로부터 구입한 매대를 반값인 1만 5천 위안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팔리는 공산품 매대 상인들이 음식 장사하는 주민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음식을 구입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전해지는데요. 데일리 NK의 소식통은 주민들은 지금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하면서 그때는 갑자기 들이닥친 난관에 집을 팔았다면 지금은 장사로 살아온 주민들이 매대를 팔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지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의 완고한 태도에 시간이 없는데 라고 말했던 김정은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또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제 문제에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기본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며 현실적인 문제로 수입 의존도를 지금보다 낮추겠다고 하여 더욱 심화된 셀프 고립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일 영도 체제 완비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권력 강화를 위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제개혁파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과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함께 강등당했고 최측근인 조용원이 권력 서열 5위로 초특급 승진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김정은이 당 위원장에서 당 총비서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북한의 오랜 사상적 틀을 깨뜨린 행위로 그만큼 이번 8차 당대회가 김정은 치하에 있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북한은 그간 최고 지도자 사망 시 후계자는 모든 직책을 승계하지 않으며 선대의 직책은 영원히 남겨두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정일은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누구도 그 직함으로는 불릴 수 없었던 것이죠.
것이죠. 김정은이 김정일과 대등한 총비서 자리에 오른 것에 여러 추측이 나오는데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북한 곳곳에 너무 많아져서 김정은의 권위를 퇴색시키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무게가 실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필 총비서가 됐다는 점에 대해선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개혁 실패와 코로나 수해 등으로 주민의 원성이 큰 가운데 자칫 정권의 불미스러운 사태 발생 시 반대파에게 김정은이 위대한 장군을 모욕했다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중간 간부들 사이에서 김정은이 둘째 며느리로 불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를 맞아봐야 첫째 며느리의 정을 안다는 속담에서 유래하여 첫째 며느리, 즉 김정일 때가 더 나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명령, 둘째 며느리의 지시라는 식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중간급 말단 간부도 배급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불만이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더욱 고립화되며 이러한 경제 문제를 달성하는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자율경제화 조치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장마당 주도 사경제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며 세금도 거두려는 것인데요.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5개년 계획의 중요한 부분은 북한 내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일이라며 장마당을 합법화하고 소유권을 어디까지 인정하게 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라 말했습니다. 현재 물건 가격은 국가가 정한 기본 가격이 있고 품질에 따라 합의 가격을 정해 거래하는 형태가 자리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계획경제 붕괴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암시장 유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시군에 2개씩 장마당을 설치하려는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 후 새로운 5개년 계획과 함께 유일 영도 체제를 갖춘 김정은 치하에서 얼마나 경제의 탈사회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